손주부입니다. 오늘은 현금 흐름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현금 흐름 할인법에 대해서 배웠는데 FCF라는 게 프리 캐시 플로우라는 거예요. 정의는 이렇게 됩니다. 활용은 이렇게 되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중요한 거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왜 우리는 FCF 프리 캐시 플로우 혹은 잉여 현금 흐름이라고 그러거든요. 한국말로는. 자, 제가 한번 써볼게요. 여기에 잉여 현금 흐름. 잉여 현금 흐름이 왜 중요하냐면은 FCF 잉여 현금 흐름 같은 경우에는 기업은 재무제표를 통해서 사기를 많이 칠 수가 있어요. 어떤 식으로 사기를 치냐면은 일단 매출이 발생을 할 때, 자, 매출이 발생을 할 때 진짜 현금으로 매출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의 경우에는 외상 매출이 발생을 합니다. 근데 이 외상 매출이 돈이 30일 내에 들어오는 것도 있고 뭐 60일 내에 들어올 수도 있고 이거는 계약하기 나름인데 이거를 예를 들어 가지고 친한 회사한테 매출을 일으킨 다음에 외상을 말도 안 되는 기간을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외상 기한 365일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365일 동안 돈을 안 갚아도 되지만은 재무제표 상으로는 매출은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은 재무제표 상으로는 매출도 올라가고 영업이익도 올라가고 다 좋은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기업이 들고 있는 현금 흐름은 개판이 되겠죠. 왜냐면은 365일 뒤에 돈이 들어온다라는 뜻이니까. 그래서 현금 흐름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얘기를 해보고 있는데 현금 흐름의 종류가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배워야 될 현금 흐름이 FCF예요. 그러면 FCF를 어떤 식으로 하면 되냐면은 자 한번 읽어볼게요. 기업이 운영 및 투자 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한 후에 남는 현금 흐름. 여기서 핵심은 투자 활동 및 운영이에요. 투자 활동. 이게 뭔 소리일까라고 생각해 보면은 이 구하는 공식이 여기에 밑에 있잖아요. 구하는 공식을 통해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려 볼게요. 구하는 공식은 여기에 순이익이 뭐냐면은 당기 순이익을 말하는 건데 당기 순이익이 뭐냐면은 매출에서 모든 비용을 빼고 세금까지 법인세까지 다 뺀 게 순이익이에요. 순이익을 다른 말로 당기 순이익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영어로는 뭐라 그러냐면은 영어로 net income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이 순이익은 잘 생각을 해보세요. 순이익은 현금이랑 똑같을까요? 아니요, 똑같지 않아요. 아까 전에 제가 설명드렸죠. 기업이 외상 매출을 일으켜서 순이익이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FCF를 구할 때는 일단 순이익부터 시작을 하되 순이익에다가 여기에 나와 있는 비현금성 비용이라는 게 있죠. 비현금성 비용은 뭐냐면은 자, 기업들이 월급을 줄 때 그냥 월급을 주는 것도 있지만 스탁 옵션으로 지급을 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스탁 옵션은 지금 당장은 현금이 나가지는 않지만은 비용으로는 처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비용이 처리됐기 때문에 이게 순이익이 쪼그라도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요 비현금성 비용은 다시 더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스탁 옵션에 쓴 돈은 실제로 돈이 들어간 게 아니니까.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우리가 재고 앤드 매출 채권에 묶인 돈. 자, 매출 채권이 뭐냐면은 아까 말했듯이 외상을 얘기해요. 외상이 매출 채권이에요. 그러니까 순이익이 아무리 높아도 매출 채권이 높으면 이거는 돈이 실제적으로 받은 게 아니니까 얘는 빼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얘를 빼주는 거예요. 이거 구할 때. 재고도 똑같아요. 재고도 우리가 재고가 많으면 많을수록 장사를 할 때 거기에 돈이 묶이는 거기 때문에 재고도 빼줍니다. 그래서 요렇게 보면은 지금 오렌지색으로 된 거 있죠. 오렌지색으로 된 게 뭘까요? 다 이유가 있죠. 오렌지색으로 된 거를 영업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현금 흐름이 영업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무슨 현금 흐름이 있냐면은 자, 재무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이 있고 그다음에 투자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이 있어요. 그래서 재무 활동은 뭐냐면은 여기에서 재무의 뜻이 뭘까요? 재무의 뜻은 회사가 돈을 어떤 식으로 조달했는지 이것을 보여주는 게 재무 활동이라고 얘기를 해요. 회사가 돈을 조달을 하는 방법이 다양하게 있는데 어떤 게 있냐면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회사가 직접 회사채를 발행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뭐가 있죠? 회사가 주식을 발행을 해서 주식을 판매를 해서 돈을 끌어올 수도 있고 그거를 유상증자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재무활동은 이런 식으로 돈을 어떻게 끌어왔는지를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재무활동 말고 투자활동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투자활동은 말 그대로 그냥 주식 투자나 이런 거 할 때 투자도 의미가 있지만은 뭐 빵집 같은 경우에 뭐 신규 설비로 오븐을 들인다라든지 아니면 삼성전자 같이 반도체 회사의 경우에는 반도체 장비를 새로 사들인다라든지 그러한 것들이 투자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에 나와요. 그러니까 요거는 현금 흐름표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건데 그러면 잘 생각을 해보세요. 투자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은 평소에 플러스인 게 맞아요? 아니면은 마이너스인 게 맞아요? 네, 맞아요.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인 게 좋은 거예요. 왜냐면은 마이너스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 미래를 위해서 기업이 열심히 투자하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반대로 투자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이 플러스라는 뜻은 뭐냐면은 플러스라는 뜻은 이미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기계 설비들을 팔아서 돈으로 챙기고 있다라는 뜻이 되고 설비를 팔았다. 설비 판매. 그리고 기존에 투자해 놨던 주식이나 채권 같은 것을 판매를 해서 플러스를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일반적으로 투자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이 플러스로 나오는 경우는 영업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이 적자일 경우에 투자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을 플러스로 만들어요. 그리고 유사하게 재무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은 정상적인 회사라면 평소에 마이너스가 나오는 게 맞아요. 근데 이게 예외적인 경우는 있어요. 왜 마이너스가 나오냐면은 일단 부채를 상환할 경우에는 돈이 나가는 거니까 마이너스인 것이고 그리고 자사주를 매입을 할 때 생각을 해보면은 자사주를 매입한다는 것은 주식을 다시 사들이는 거잖아요. 그러면 돈이 회사로부터 나가는 거니까 마이너스인 거고 그러니까 보면은 부채 상환이나 자사주 매입 같은 경우는 회사가 튼튼할 때 할 수 있는 행동인 거고 반대로 회사가 돈이 쪼들릴 때 주로 하는 거는 주식을 발행을 해서 돈을 유상증자를 통해서 회사로 돈을 끌어들이니까 플러스가 되는 거고 그리고 돈이 없으니까 은행에 가서 대출 받으면은 플러스가 되는 거고 그리고 회사채를 발행을 해서 돈을 땡기면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이게 플러스가 무조건 나쁘다라는 건 아니고 이 플러스일 경우에는 단 예외가 있는데 이 플러스를 통해서 어떠한 사업을 추가적으로 확장할 것인지 이게 명확하게 나와 있으면은 플러스가 또 나쁜 의미는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플러스로 확장한
돈을 어디다 썼는지 확인을 해봤더니 그냥 기본적으로 사업 운용을 위해서 썼다라면은 지금 기본적으로 사업체 굴리는 데만 해도 돈이 없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안 좋은 시그널이에요. 그래서 정상적인 회사라면은 여기에 나와 있는 영업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은 플러스가 나오는 게 맞고, 그리고 재무 활동이나 투자 활동은 마이너스가 나오는 게 정상적인 회사입니다. 근데 단 예외는 있어요. 어떠한 것이 예외가 있냐면은, 어떠한 게 예외가 있을까요? 완전 새로운 회사 있잖아요. 새로운 회사, 그리고 얼마 안 된 회사들,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영업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이 없어요. 제로예요. 거의 마이너스를 보고 있죠. 그러니까 새로운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영업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고, 투자 활동으로 인한 게 플러스. 투자 활동도 마이너스가 원래는 맞죠. 왜냐면은 성장을 하기 위해서 계속 투자를 해야 되니까. 재무 활동은 플러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기업들 중에 아이온큐를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아이온큐를 예시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아이온큐, 네, 아이온큐 여기 시킹 알파 통해서 들어가서 이제 파이낸셜스 들어간 다음에 캐시 플로우로 들어가면은 여기에서 이제 현금 흐름표를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현금 흐름표는 총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영업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이 있는데, 이 영업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이 아이온큐 같은 경우에는 지금 괄호로 쳐져 있으니까 적자 기업이에요. 근데 이거는 지금 수익을 지금 본격적으로 창출을 못하고 있으니까 그런 상태가 벌어진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투자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이죠. Cash flow from investing activities니까 여기에 보면 투자 활동은 당연히 마이너스가 돼야 된다 그랬죠. 왜냐하면 미래를 위해서 투자를 하고 있어야 되니까. 그 다음에 financing activities는 재무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인데, 기업이 돈이 영업 활동도 돈을 못 벌고 투자 활동도 돈을 못 버니까, 자 보세요. cash from financing. 자, 이게 100만 달러 기준이건 100만, 1000만, 억, 4억 달러를, 자, issuance of common stock이 뭐죠? 유상증자죠. common stock이 보통주고, 보통주를 issuance, 발행을 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보통주를 발행을 해서 지금 아이온큐는 연명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회사가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과거 것도 보면은 계속해서 아이온큐는, 네, 뭐 하고 있죠? 유상증자로 연명하고 있다. 이때는 보니까 100만 5.7억 불을 other financing activities로, 네, 했네요. 자금 조달을. 보니까 이거는 이제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주식들을 팔아서, 네, 돈을 확보를 했다라는 뜻으로 보이고, 그러니까 매년 주기적으로 유상증자를 하고 있어요. 이 아이온큐라는 기업은. 그래서 이게 나쁘다 좋다 이거를 제가 같이 판단할 거는 아닌 것이고, 일단 현금이 없어서 영업 활동으로 인한 현금이 없고 투자 활동으로 인한 현금도 계속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재무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으로 계속 돈을 창출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아이온큐 같은 경우에.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FCF를 구하는 공식은 결론적으로 영업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에서 빼기 자본적 지출이에요. 자본적 지출을 영어로 뭐라 그러냐면은,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캐피탈 익스펜디처라고도 하고, 줄여서 그냥 캐펙스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캐펙스가 자본적 지출인데, 이게 뭐냐면은, 자본적 지출은 파리바게뜨를 예를 들면은, 파리바게뜨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버는 것 같은데 지나보면 돈이 없다라고 그러거든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파리바게트를 운영하시는 사장님들은 본사의 요구에 따라서 주기적으로 인테리어를 해야 돼요. 그러면 인테리어 비용이 1억에서 2억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3년이든 5년이 됐던 그때마다 계속 인테리어를 해야 되니까 그 인테리어 비용이 어떻게 보면 자본적 지출인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도 똑같아요. 회사가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계속 시설 투자를 해야 되죠. 그게 자본적 지출입니다. 그래서 뭐 혹자는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같은 데다 투자하기 싫다라고 말하시는 분들은 매년 자본적 지출이 꾸준하게 있기 때문에 자본적 지출이 높으면은 이 FCF 잉여 현금 흐름이 조금 불리해지니까 그래서 투자를 안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FCF라는 것을 왜 우리가 알아야 되냐면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결론적으로 회사가 일하고 나서 사업을 운영을 하고 나서 손에 쥐게 되는 마지막 현금을 볼 수 있는 게 FCF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그러면 이 FCF 가지고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은 배당금을 지급할 수도 있고 여기에 보시면은 자사주를 매입을 할 수도 있고 주주들을 위해서 그리고 채권자들을 위해서 부채 상환을 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돈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FCF가 이제 우리가 배웠고 현금 흐름 중에서 FCFF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식을 보면은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그래서 자, 아이고 잠시만요. 식을 보시면은 편하실 것 같은데 자, 요렇게 FCFF를 다른 말로 FCF to the firm이라고 얘기를 해요. 혹은 unlevered FCF라고 얘기를 합니다. to the firm인 거 보니까 firm이 회사잖아요. 그러니까 회사에 연관되어 있는 사람들과 관련이 있는 잉여 현금이라는 뜻인 건데 회사와 관련된 사람이 대표적으로 두 개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채권자랑 주주. 그러니까 이 FCFF의 정의는 뭐냐면 채권자와 주주에게 배분 가능한 현금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활용을 해서 FCFF를 요걸 활용을 해가지고 DCF 모델을 돌리면은 나오는 값이 기업 가치가 나오게 돼요. 자, 기업 가치는 지난 시간에 배웠었는데 기업 가치는 지분 가치에다가 순부채를 더하는 게 기업 가치인데 지분 가치는 뭐냐면은 시가총액을 지분 가치라고 보시면 되고 순부채는 부채에다가 현금을 뺀 거를 순부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구하는 공식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아까 노란색이 뭐라고 그랬죠? 오렌지색이 영업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이고 거기다가 자본적 지출을 뺀 게 뭐라 그랬죠? 요 하얀색 박스 쳐 있는 게 그게 FCF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FCF에다가 이자 비용을 더한 거예요. 이 FCF에다가 이자 비용을 더한 그 합을 FCFF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자 비용을 더했냐면은 이자 비용은 결국 누구한테 돌아가는 거죠? 누구한테 돌아가는 거냐면은 돈을 빌려준 채권자한테 돌아가는 거니까 채권자한테 돌아가는 이자 비용 요만큼을 더해주면은 채권자한테도 배분이 가능한 현금이라고 보실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에서 법인세만큼은 이 제해 줘야 되니까 여기에 식으로는 1- 법인세까지 들어갔다. 그래서 요게 복잡하지만 결론적으로 쉽게 말씀드리자면은 FCFF는 뭐냐면은 자 잉여 현금 흐름 아까 배웠던 거 그거 더하기 그냥
이자 비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법인세에 차감이 된 이자 비용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거를 FCFF를 활용해서 구한 게 기업 가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기업 가치는 언제 쓰이냐면은 기업 가치는 M&A 할 때 쓰이는 거예요. M&A 할 때 어떠한 기업을 사들일 때 기업 가치를 보고 돈을 지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로 한번 가보시고, FCFF 다음에 나오는 게 FCFE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은 FCF2 equity의 줄임말인데, equity가 뭐냐면은 자본이라는 뜻이에요. 자본이 뭐였죠? 그 옛날에 우리가 맨 처음에 수업을 했을 때, 혹은 회계학 수업 들을 때 우리가 맨 처음에 배우는 게 자산은 자본 더하기 부채다라고 배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자본과 부채의 뜻은 뭐냐면은, 자산은 회사가 돈을 벌기 위해서 사들이는 것들을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뭐 빵집 같은 경우에 오븐을 사들이면 오븐이 그 빵집의 자산이 되는 것이고, 여기 자본과 부채는 뭐냐면은 그 빵집의 오븐을 사들이기 위해서 그게 1억짜리 오븐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자본은 내 돈을 얘기를 하는 거고, 부채는 남의 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내 돈의 의미는 뭐냐면은 주주들이 회사의 주인이기 때문에 주주 자본을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부채는 회사가 빚을 진 것이기 때문에 빚을 져서 돈을 땡기기 때문에 뭐 대출이든 회사 채권이든 이러한 것들을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FCFE는 정의는 주주에게 귀속되는 현금 흐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FCFE를 활용을 해서 DCF 모델을 돌리면은 나오는 값이 지분 가치가 나와요. 아까 전에 지분 가치가 뭐라고 얘기를 했죠? 자본 혹은 시가총액이랑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 그랬죠. 그리고 아까 전에 기업 가치라는 개념이 나왔었는데, 기업 가치는 뭐라고 얘기를 했었죠? 지분 가치 더하기 순부채라고 얘기를 했었죠. 순부채는 뭐냐면은 부채 빼기 현금을 제한 부채이기 때문에 순부채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구하는 공식은 이렇게 된다. 여기에 아까 전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렌지색으로 된 거 요거는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이고,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에서 자본적 지출을 빼준 것을, 자본적 지출이 뭐라 그랬죠? 파리바게트에서 주기적으로 인테리어 공사하는 거, 혹은 SK나 삼성전자가 매년 시설 투자하는 거, 그거를 자본적 지출이라 그랬고, 그거를 빼준 게 FCF, 요 하얀색 박스 되어 있는 게 FCF인데, 이 FCF에다가 순차입, 말 그대로 돈을 빌린 거예요. 순이 들어갔으니까 돈을 빌린 거랑 갚은 거랑 그거를 한 거겠죠. 그래서 순차입을 더해 주면은 FCFE가 나온다. 왜 그런지 잘 생각을 해보면은, 기업이 이 FCFE의 정의가 주주에게 기속되는 현금 흐름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주주에게 돈을 줄 때 배당금의 형태로 줄 수가 있는데, 배당금을 줄 때 요 FCF를 통해서만 배당을 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차입을 해서도 돈을 주기도 해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제가 예를 드는 게, 코로나 시기에 엄청나게 회사채 금리가 쌌거든요. 그러니까 애플을 예를 들면, 애플이 무슨 짓을 했냐면은 순차입을 어마무시하게 한 거예요. 왜냐하면 금리가 싸니까. 그래서 그렇게 한 돈으로 무슨 행동을 했냐면,
주주들을 위해서 배당금을 지급하거나 혹은 뭘 했을까요? 자사주 매입을 엄청나게 했습니다. 그래서 FCFE는 결론적으로 주주에게 기속되는 현금 흐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게 최종적인 서머리인데 FCFF는 기업에 기속되는 잉여 현금 흐름을 말하는 거고, 이걸로 DCF 모델 돌리면 기업 가치를 우리가 구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FCFE는 주주에게 가는 잉여 현금 흐름을 말하는 거고, 이걸 DCF 모델 돌려서 구하면은 지분 가치를 우리가 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고, 이 현금 흐름은 채권자와 주주를 위한 것이지만 FCFE는 주주를 위한 현금 흐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DCF를 돌릴 때 할인율이라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때 사용되는 할인율이 WACC 외기라고도 부르는데, 이거랑 FCFE일 때 할인율은 자기자본 비용 이러한 게 쓰이는데, 요거는 다음 시간에 우리가 배워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네, 요거 우리가 일단 배웠으니까 실전 연습으로 한번 예시 한번 보여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지금 우리가 정말 많은 걸 배웠는데, 엔비디아를 예를 들면은 엔비디아의 intrinsic value는 내재 가치를 말하는 겁니다. 내재 가치를 말하는 건데, 이 intrinsic value를 구하기 위해서 이 웹사이트 알파 스프레드라는 웹사이트는 두 개를 사용을 했대요. 뭘 사용했냐면 DCF 모델을 써가지고 구하고, 하나는 relative value, 이거는 멀티플을 썼다라는 뜻이에요. 펄을 써서 구했다는 뜻인 거죠. 왜냐면 상대적 가치 평가를 한 거고, DCF는 절대적 가치 평가를 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엔비디아의 절대적 가치 평가 DCF 모델을 돌렸더니 $82 정도가 나왔고, 적정 주가가. 근데 상대적 가치 평가를 했더니 139.63, 약 $140가 나왔다라는 것이고, 근데 지금 현재 주가는 157.99달러니까 엔비디아는 내재 가치보다 약 30% 정도 오버밸류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DCF 모델을 지금 배웠으니까 DCF 밸류에이션 요거 클릭해서 들어가면은 이게 어떤 식으로 구해졌는지 여기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로 쭉쭉쭉 내려오면은 여기에 디스카운트 레이시라고 되어 있는 게 할인율을 얼마를 적용했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터미널 그로스는 이제 6년 차 이후로 어떻게 회사가 영구적으로 성장을 했느냐라고 보는 건데, 솔직히 회사가 엔비디아 같은 회사가 터미널 그로스가 0%일 가능성은 거의 낮잖아요. 적어도 GDP 성장률이 2% 정도 된다라면은 엔비디아 같은 회사는 적어도 매년 진짜 3% 정도 성장을 한다라고 터미널 그로스 팩터를 바꿔볼게요. 그러면은 아까 전에 DCF 모델 밸류에이션 했을 때의 주가보다 지금 올라가는 게 보이죠. 지금 108.59로 된 거 보이죠. 그래서 이거 터미널 그로스를 올리면 올릴수록 보세요. 123으로 늘어났죠. 4%로 하니까. 5%로 하니까 146으로 됐죠. 네. 이런 식으로 터미널 그로스를 조정을 하면서 내가 생각하기에 엔비디아는 6년 차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5% 이상으로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이렇게 적용을 하고, 그리고 디스카운트 레이트는 할인율인데 지금 현재의 채권 금리를 기반으로 해서 디스카운트 레이트이 만들어진 거예요. 할인율이. 근데 앞으로 금리가 계속 떨어질 걸로 전망이 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제 지금 현재는 9.46이라는 할인율을 적용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낮춰서 8%까지 한번 낮춰 볼게요. 그러면은 이 DCF 밸류가 또 막 쭉쭉쭉 늘어나요. 보세요. 8%로 낮추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죠? $218로 늘어났죠.
그러니까 디스카운트 레이트이 앞으로 금리가 떨어지니까 낮추고 할인율을, 그리고 터미널 그로스 레이트를 5%대로 맞춰주니까, 아까 전에 맨 처음에 봤을 때 DCF를 통한 내재 가치 엔비디아가 한 80불밖에 안 되는데 지금은 220달러까지 된 거예요.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월가에서 전망하는 사람마다 왜 주가 전망치가 달라지냐면은, 어떠한 내가 터미널 그로스를 쓰느냐 아니면 어떠한 디스카운트 레이트를 쓰느냐에 따라서 주가가 천차만별이 돼요. 그래서 이거 해석을 할 때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해야 되냐면, 애널리스트가 작성한 보고서를 본 다음에 어떠한 디스카운트 레이트를 쓰고 어떠한 터미널 그로스를 썼는지도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네, 오늘 좀 말이 길어졌는데 다음 시간에는 할인율에 대해서 이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